2024년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정의는 조은실 변호사와 함께 법정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의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조 변호사가 정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떨려요. 정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앞쪽에는 판사석이 높이 있었고, 양쪽에는 원고석과 피고석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방청석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의와 조 변호사는 원고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의는 돌아봤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제가 엄마 옆에 앉아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앉아라. 정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편에 섰습니다. 민수가 엄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함께 있을게요. 고맙다. 아들. 정의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대편 피고석으로 시댁 측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신우이, 현숙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기가 죽어 보였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딸 지영도 와 있었습니다. 지영은 민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도 엄마 편인 것 같았습니다. 기립. 법정 사무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도 앉았습니다. 사건 번호 2024-2345 유언무효 확인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원고 각정희님의 대리인 조은실 변호사입니다. 조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본건은 피상속인 김태준 님이 작성한 유언장의 무효를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김태준 님은 2024년 8월 15일 강력한 진통제 펜타닐의 영향하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채업자와 가족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희는 주치의 의학적 소견서, 사채업자와의 대화 녹음, 그리고 피고 측 증인의 자백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주장은 시댁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인입니다. 김태준님의 유언장은 합법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증인, 윤옥자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시어머니가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았습니다. 조 변호사가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증인은 피상속인 김태준님의 어머니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증인께서는 2024년 7월경 사채업자 김만수에게 빚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원금 5천만 원, 이자 포함하면 8천만 원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 빚 때문에 아들 김태준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 네, 제가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준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떨고 있었습니다. 증인, 대답해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협박했습니다. 법정이 또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협박하셨습니까? 유언장을 쓰라고. 제 앞으로 재산을 넘기는 유언장을요. 그러면 제가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 쓰면 며느리한테 사채업자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협박했습니다. 정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증인, 김태준님은 그때 건강 상태가 어땠습니까? 매우 나빴습니다. 간암 말기였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언장을 쓰게 한 겁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조 변호사가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자백을 들으셨습니다. 유언장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적었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이 있습니까? 시댁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며 정의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증인, 이광수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주치의 이광수 박사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흰 가운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김태준님의 주치의였습니까? 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이광수입니다. 김태준님을 3년간 진료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증인은 김태준님 댁을 방문 진료하셨습니까? 네, 그날 오전 10시경 방문했습니다. 당시 김태준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통증 수치가 8점 이상이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펜타닐 패치 50마이크로그램을 처방했습니다. 펜타닐이란 무엇입니까?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모르핀보다 50배에서 100배 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약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의식 혼미, 판단력 저하, 환각, 착란 등이 있습니다. 투여 후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날 오후 2시경 다시 방문하셨죠. 네, 환자 상태를 재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이 박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실에 나이 드신 여성분과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김태준님 옆에서 종이에 뭔가 쓰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지했습니다. 왜 제지하셨습니까? 환자가 펜타닐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법정 문서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의사로서 말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태준님은 서명했습니까? 네. 제가 말렸지만 가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김태준님은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그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환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무효입니다. 조 변호사가 판사를 받습니다. 재판장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무. 시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김태준 님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죠. 네, 의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단력이. 의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의사로 서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펜타닐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댁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조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보충 질문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합니다. 증인, 펜타닐 투여. 환자가 의식이 있어도 정상 판단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펜타닐은 뇌의 전두엽에 영향을 줍니다. 전두엽은 판단, 결정, 논리적 사고를 담당합니다. 의식은 있어도 제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와 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사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0일 김태준 님과 사채업자 빈만수의 대화 녹음입니다. 재생하십시오. 법정의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준 씨, 앉으세요.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사채업자 김만수. 네. 약한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윤옥자 씨 빚 때문에 오셨죠? 네. 어머니, 빚을 제가 갚으려고요. 5천만 원 빌려간 지 4년 됐어요. 이자 붙으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요. 너무 많은데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자가 그래요. 갚을 수 있어요? 돈이 지금 당장은 없어요. 제가 아파서 치료비가. 그럼 어떻게 갚을 건데요? 재산이 좀 있어요. 부동산하고 예금이요. 그걸로 갚을게요. 언제요? 제가 죽으면요. 남편의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유언장이라도 쓸 거예요. 네, 유언장을 쓸게요. 제 재산을 어머니한테 넘기는 걸로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좋아요. 그럼 유언장 쓰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한 달 안에 써야 해요. 그리고 공증받아야 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김만수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유언장 안 쓰면 김태준 씨 부인한테 사람 보낼 거예요. 매일 밤 집 앞에서 기다릴 거예요. 알겠어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내한테는. 남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내한테 손대지 마세요. 제발요. 그럼 유 원장 쓰세요. 한 달 안에. 네. 쓸게요. 꼭 쓸게요.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지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입니다. 이 녹음의 진위는 확인됐습니까? 네. 재판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했습니다. 조작이나 편집 흔적이 없습니다. 조 변호사가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시댁 변호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러나 이 녹음만으로는 유 원장 작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변호인, 판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증인 윤옥자 씨의 자백,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그리고 이 녹음.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합니다. 협박에 의한 유 원장 작성이 명백합니다. 시댁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피고석에서 현숙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잠깐만요.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피고 김현숙 씨. 지금은 증인 신문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형님. 아니, 원고가 진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현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빠가 외도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요. 이 사진이 증거예요. 현숙이 사진을 판사에게 보이려 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외도 여부는 본건과 무관합니다. 본건은 유 원장 무효 확인 사건이지 부부 관계를 다루는 사건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김현숙 씨, 앉으십시오. 하지만 재판장님,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방해하시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현숙은 억울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해명하겠습니다. 다음 증인 한지수 씨를 신청합니다. 허락합니다. 한지수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김태준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김태준님 친구의 딸입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김태준님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돌봐주셨습니까? 20년입니다. 제가 5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요. 어떻게 돌봐주셨습니까? 학비,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2~3번 만나서 제 근황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아버지처럼요.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하려 한 사진은 언제 찍힌 겁니까? 작년이요. 제가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할 때 김태준 님이 카페에서 만나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제 손을 잡아주시며 힘내라고 하셨어요. 연애 감정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김태준 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했고 김태준 님도 저를 딸처럼 대하셨습니다. 원고 박정희 님에 대해 김태준 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늘 자랑하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아내인지,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리고 꼭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정희를 잘 지켜줘야 하는데라고요. 지수가 정희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태준님은
원고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요. 정희는 느꼈습니다. 민수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적었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시댁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 증인을 신청합니다. 피상속인의 아들 김민수 씨입니다. 민수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증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고 박정희님은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고의 어머니였습니다.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도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하셨어요. 증인도 아버지를 돌봤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거의 못 갔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라고 핑계댔지만 사실은 아픈 아버지 보기가 힘들었어요. 비겁했어요. 민수가 느꼈습니다. 엄마만 혼자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유산 분쟁이 시작됐을 때도 저는 엄마를 외면했어요. 할머니 편을 들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진 빚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받아야 할 걸 받는 게 당연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민수가 정의를 받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청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후 진술이 있습니까? 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김태준님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협박에 못 이겨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원고 박정희님의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피고 측을 받습니다. 피고 측은 시댁 변호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도 인정합니다. 유언장이 적법한 절차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시댁이 항복한 것입니다. 현숙이 변호사를 잡아당겼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싸워야죠. 김현숙 씨, 이미 졌습니다. 더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2024년 8월 15일자로 작성된 고 김태준님의 유언장은 다음의 이유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첫째, 유언자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주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둘째, 유언자는 사채업자의 협박을 받았으며 이는 녹음 기록으로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유언자의 모친 윤옥자 씨의 자백을 통해 가족의 압박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유언장은 민법 제1064조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유언의 무효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정의를 받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유언장은 무효이며 상속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정의는 민수와 포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엄마가 이겼어요. 고맙다. 민수야.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조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정희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끝났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정희가 조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영아, 엄마, 미안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지영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세 모녀가 함께 울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시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숙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이제 됐어요. 법정에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나쁜 엄마야. 나쁜 시어머니고.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힘드셨잖아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고마워. 정희 씨. 너무 고마워. 두 여성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정희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정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법정에서 당신 목소리 들었어요. 아내한테 손대지 마세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다 알았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랑 지영이도 돌아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편에 섰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죠.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남긴 것들 잘 쓸게요. 착하게 쓸게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난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다음 에피소드 9. 그 후 1년 황혼의 새 출발. 법정 승소 후 1년. 정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3억의 유산으로 정희는 무엇을 했을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자식들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이 꿈꿨던 마지막 소원. 감동의 에필로그가 펼쳐집니다. 황혼의 재산 분쟁, 잡이 없는 상속. 에피소드 9에서 완결됩니다.